Let's go. 자, 일단 이 개념편 이쪽에서 104쪽 이거 가보겠습니다. 104쪽으로 갔는데 저는 잠깐만 여기 앞으로 가서 여기가 102쪽이거든요. 여기 목차를 한번 좀 볼까 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어떤 거를 하게 될지. 근데 일단 알다시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준비하면서 한번 느낀 건데 오히려 기말고사가 좀 내용 자체는 더 심플해요. 어떤 면에서는. 왜 심플하냐면 일단은 일단 이번 단원의 제목이 뭐죠? 오랜만에. 2차. 네, 이제 그 친구입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이제 요 제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배울 건데요. 일단이 요 맨 앞에 나오는 이제 1번, 2번에서는 뭐 기본적인 뜻, 용어, 매번 나오는 스타일이라 그냥 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뭐 그런 거 관련 내용이고, 본격적으로 중요한 게 요 푸는 게 중요한 거 맞나요? 근데 우리가 푼다는 말 뭔지 알죠? 자, 우리 방정식에서 푼다는 말의 뜻이 뭔지 알아? 뭐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참이되는 미지수의 값을 구하는 행위고 더 쉽게 말하면 x값 구하는 거예요. x값 구하는. 그래서 이걸 풀어볼 건데 아시겠지만 어쩌면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뭐를 이용해요? 지난번 시험법인 인수분해를 이용한다는 거지. 아이템처럼 게임으로 치면 이용해가지고 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수분해로 파악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 그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제곱근의 아이디어. 요게 지난번 시험 범위는 1단원 내용인데 요게 어쩌면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완전 제곱식을 이용하는 건 사실 요거 두 개를 묶어서 같이 보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공식? 분해 공식. 어쩌면 제가 다시 방학 때는 이거 소개드릴 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요 세 가지는 약간 같은 흐름으로 쭉 흘러가요. 다시. 어쩌면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인수분해가 될 때는 인수분해 이용하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요런 내용들을 쓰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얘를 씁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 그래 공식을 쓴다는 거지. 그리고 아시겠지만 혹시 그 짝수 공식이라는 것도 살짝 기억나세요? 이거 약간 변형식 같은 건데 알면 좀 빠른 공식도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가장 메인입니다. 여기를 잘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때마다 나오는 뭐 활용이라고 해서 또 식을 만드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특별히 이제 1번에 있는 요 내용은 제가 방학 때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이거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는데 왜냐면 요 내용 자체가 약간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 근의 개수를 구하는 건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저희가 방학책이라든가 이 책이 잠깐 소개가 되는데 똑같이 할게요. 일단 넘어갔다가 만약에 학교에서 했다. 그럼 나한테 알려줘야 돼. 그럼 할게. 안 하면 안 할게. 왜냐면 일단 안 했으면 이거를 아마 내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요거 식 구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이제 우리가 거꾸로 해를 주고 식을 구해라 그러면 식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 요거 있잖아요. 뭐 괄호치고 스토리 문제야. 스토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철수가 뭐 어디에 갔더니 뭐 한 장에 얼마씩 이런 거 있잖아요. 스토리 주고 식 만드는 문제까지 해서 요렇게 끝낼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거 다음에 오래 안 걸린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는 시간을 한 2주 잡았는데 솔직히 다시 생각해보니까 2주까지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오늘부터 해서 한 다음 주, 넉넉하게 한 다음 주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계획은 얘를 빠르게 복습을 먼저 하고 말했죠. 아마 이번 시험 범위가 그 다음 단원이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는 작년에도 그랬고 한 번 더 물어봐 주세요. 학생한테. 아마 올해도 2차 함수는 2학기 때 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로 가나요? 그 2학기 내용 중에 맨 마지막 단원 통계라고 불리는 단원이 있어요. 근데 걔는 딱 하나 미리 말해줄게요. 통계 배워본 적 없으시죠? 저랑 처음인 거죠. 근데 통계는 얼마나 쉽냐면
좀 과자 내볼게요. 중학교 3년 통틀어서 거의 탑 3 안에 들어갈 정도로 쉬워요. 그 내용이 좀 쉽다는 게 생각보다 별거 없어. 그냥 막상 해보면 오래 안 걸리는 거라 저는 길어야 2주입니다. 길어야 2주 정도 봐가지고 그거 빨리 하고 돌아와서 남은 시간은 반복 복습하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만 보면 개인적으로 이번 기말 시험 범위가 되게 좀 짧은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거에다가 통계라서 중간고사에 비해 되게 짧다라고 아마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오랜만에 오신 거라서 한번 쭉 브리핑 해봤고요. 뒤로 넘어가서 원래는 이 다음 장에 뭐 준비학습 이런 것도 있긴 한데 얘네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지금부터 이미 뭐 들어보시면 사실 기억나실 거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너가 중1 때부터 항상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이런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 자, 혹시 2차 방정식이 뭔지 아세요? 그쵸?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2차 방정식은요, 그대로 지적하자면 여기 있는 2차가 혹시 뭔지 아세요? 2차식 할 때 2차입니다. 여기 써있죠? 2차식 할 때 2차입니다. 2차식. 즉 2차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방정식이라는 말은 여기에 있는 이렇게 는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식 맞나요? 우리가 이제 중1 때 배우는 말인데 이 방정식은 일종의 등식의 일종이거든요. 혹시 등식은 뭔지 아세요? 저희가 이 기호를 두 글자로 뭐라 부르는 줄 아세요? 이퀄. 영어로는 실제로 이퀄 맞습니다. 이퀄이라 부르는데 요게 이제 한국말로 등호라고 해요. 그래서 등식, 등호로 된 식을 말한다는 거야. 정리하자면 2차 방정식은요 2차식으로 된 등식이다 라고 말해도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게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것만 체크하면 많이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얘를 항상 저는 개인적으로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하는 습관? 저 항상 강조하죠. 문제 풀 때마다 정리부터 해라. 즉 이거 조심할 게 뭐라고? 뭐부터 해야 돼요? 정리를 먼저 다 해야 됩니다. 너가 배운 전개라던가 이항을 통해서 예쁘게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2차식인지 등식인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시 개인적으로 이 정리라는 거는 다시 한번 필기할게요. 뭐라고요? 패닉, 영어로 습관. 그냥 정리를 하는 거 사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하는 거예요. 왜? 정리를 하면 누가 좋을까? 누가 제일 좋을까? 문제를 푸는 너가 좋은 거예요. 다시 정리는 누굴 위해 한다고?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이 문제 풀어야 되는데 정리가 안 돼 있잖아. 그러면 헷갈려요. 사람인지.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고 정리를 하는 건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되게 오해하는 거야. 저한테 이 말을 해요. 제가 언제 정리하게요? 항상 정리하는 겁니다. 원래 수학 문제 풀 때는 기억나죠? 중1 때부터 아니죠. 더 멀리 가도 괜찮아. 초등학생 때부터 어떤 수학 문제 풀 때를 떠올려봐. 항상 뭔가 쫙 쓰는 게 아니에요. 뭔가 정리하고 정리를 막 한단 말이야. 정리하시고 확인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특히 우리가 오늘 관련문 중에서 잠깐만 이 질문 어때요? 그럼 자, 요 식은 지금 2차 방정식인가요? 네. 사실 그 대답은 틀립니다. 그게 중요해요. 왠지가. 자, 지금 여기 A, B, C라고 써 있는데요. 사실 수학에서 A, B, C는 아시는 것처럼 숫자 대신에 어떤 문자를 쓴 거잖아요. 여기서 하나 체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를 체크해야 되는 줄 아세요? A, B, C 중에서. 네, 이 자리를요. 쓸까요?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얘가 2차 방정식이 아닌지는요. 누가 결정하냐면 요 A 자리가 결정을 한다는 거야. 근데 지금 당장은 요 A 자리가 뭔지 알아 몰라? 얘는 2차가 아닐 수가 있어요. A가 뭐가 되거든요. A가 0이면 2차가 아닌 거야. 그럼 만약에 질문 OX는 됩니다.
이식만 나와 있고 얘는 2차 방정식이다 이 말은 맞아들여요. 이거는 아닌 거야. 조심스러워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A가 뭐가 아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거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뜻 관련 문제인데 다시 2차라고 콕 집어 말해주면 얘 무조건 살아있어야 돼요. 얘가 죽어버리면 얘는 몇 차? 사실 얘를 1차인지 모르죠. 왜? B가 뭐일 수 있니? 사실은 근데 아무튼 A가 죽어버리면 2차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생각보다 고등학교 올라가도 되게 좀 디테일하게 많이 건드리니까 얘는 꼭 한번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말들은 이미 아는 말이잖아요. 혹시 우리 방정식에서 해다 혹은 그리다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해라는 말, 그리라는 말. 뭐가 해죠? 사실 보통 그렇게 많이들 말하는데 정확한 뜻은 그게 아니에요. 자, 읽어볼게. 자, 2차 방정식의 해란 말의 뜻이 뭐냐면 2차 방정식을 뭐가 되게 하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참이란 말을 수학에서 써요. 수학에서는 참 버전 이런 말을 쓰는데 기본적으로 해라고 불리려면 걔는 뭐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 하나 빠진 말이 있죠. 뭐 했을 때? 사실 맞아요. 대입했을 때라는 말 하나 추가해 줄게. 기본적으로 해라고 불리려면요. 딱 대입을 했을 때 그 식이 참이 되는 걸 저희가 말한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한 가지 또 제가 또 오늘 습관 여러 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또 그래서 한 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야. 뭐 앞으로 고3 졸업할 때까지 보통 문제에서 오늘도 나와요. 문제에서 해를 줬다는 말은 저희한테 암묵적으로 뭐 하는 얘기인 줄 아세요? 얘가 해래요. 그 말은요. 맞아요. 대입하세요. 그 말입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방정식에서 얘가 해요. 이 말을 알려준 거는 대입하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 해의 뜻이 애초에 대입했을 때 참이 된다는 뜻이니까. 체크하시면 되고. 자, 밑에 보시면 푼다는 말. 오늘의 가장 메인 요리이자 이번 단원이 제일 중요한 단어인데 자, 푼다는 말은 뜻이 뭔지 알아요? 방정식을 푸세요. 그 말은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 하세요? 해 구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냥 해 구하라고 하면 왜 푼다고 해요? 저도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 푼다는 말이 조금 생각보다 괜찮은 말인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보통 살면서 푼다는 말을 언제 많이 쓰는 줄 알아요? 예를 들어서 혹시 가끔 집에서 그런 거 해본 적 있나? 막 실타래가 있는데 막 실이 막 꼬여 있어요. 그럼 이럴 때 저희가 뭐 한다고 배워요? 좀 그런 느낌이에요, 실제로. 왜? 실제로 방정식 문제는 보통 시험에 나오는 문제는 예쁘게 나와 막 식이 복잡하게 나와. 그럼 저희는 실제로 정리를 하면서 실타래 푸는 것처럼 하나씩 푼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 말이 꽤 괜찮은 말이에요. 푼다는 말은 좀 괜찮은 말이지 않나. 자, 아무튼 정리하자면 푼다는 말의 뜻이 뭐라고? 해를 구하세요.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필수 문제 1번. 매번 나오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2차 방정식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표를 치세요. 그리고 혹시 오랜만에 제가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저 방학 내내 이거 강조했습니다. 이 문제 나올 때마다. 자, 추가 질문은요. 아닌 것들은 아닌 이유 한번. 이 중에 아닌 것들 있잖아. 물어볼 겁니다. 그럼 걔는 왜 아닌지, 걔는 뭔지 또 답변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마침 전 시간에 중2 수업 때 혹시 1차 분의식 뭔지 알죠? 똑같은 문제 나옵니다. 다음 중 1차 분의식이 아닌 것은. 그럼 항상 이 말을 해요. 그 아닌 것들이 이유가 있을 거잖아. 왜 아닌지 또 한번 써보세요. 자, 답을 말해줘. 저밖에 없으니까 지금 끝나면 바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상담 때 말했지만 윤종아 오늘부터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좀 더 신중하게 풀어봐. 부탁할게. 그러니까 너가 말했지만 너의 가장 큰 고민이 그거잖아. 이상하게 시험 때만 되면 실수라던가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저한테 물어봤죠. 선생님 해결책이 뭔가요? 제가 드릴 말은 뭔가? 제가 오래 본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우리 친구의 아주 예전부터 이어져온 습관 같아요. 그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가 아싸리 못 푸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풀 줄 아는데도 시험 때 뭐 떨리고 그렇고 한다고 하잖아. 그럼 해결책은요. 지금부터 습관을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숙제 때부터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숙제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세요. 난 시험을 보는 거야. 그러면 틀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가 너무 쉽게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틀렸는데 띡 틀렸어. 왜 틀렸니? 아 실수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지금부터 연습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또 우리 말했잖아. 시간 부족하다면서 충분히 드릴 테니까 충분히 이용하시고 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풀어보셨나요? 그러면 뭐 다음 말이죠. 오늘부터 해서 이제 합시다. 많이 쉬고 왔으니까 해야지. 저도 진짜 다 했어. 하나씩 한번 같이 가볼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1번 문제는 2차 방정식이에요? 아니에요? 그럼 혹시 얘는 뭐예요? 1차. 오 한번 써볼까? 자, 얘는 1차 방정식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는 2차 방정식 맞아 아니에요? 얘는 맞아요. 왜? 2차식이고 방정식이잖아. 얘는 맞다라는 거죠. 3번은요? 얘는 아닙니다. 혹시 아닌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없어서 그럼 얘는 맞아요. 얘는 어쩌면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렇죠? 2차식은 맞는데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닙니다. 4번은 어때요? 자, 4번 문제가 색깔 바꿀게. 이 문제가 별표 하나 치고 가장 많이 실수하는 문제입니다. 왜 실수하는 줄 아세요? 얘 언뜻 보기에 어때 보여요? 언뜻 보기에는 2차가 있으니까 맞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뭐 붙여야 될까? 습관. 아니죠. 정리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야. 자, 제 지난번 시험범인데 얘 전개할 줄 아시죠? 얘 전개하면 뭐나? 여기서 얘네들을 왼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식이 어떻게 바뀌세요? 자, 이렇게 바뀌면서 얘는 2차 인척하는 몇 차 방정식이야? 자, 얘는 1차 방정식이다라는 거예요. 자, 시험 때 이런 문제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많이 실수해. 왜 언뜻 보고 그리는 거야? 제발요. 다시 이번 숙제랑 마찬가지야. 정리부터 하세요. 별일 없으면. 그럼 얘는 아니다. 주의하시면 되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5번도 혹시 요거 언뜻 보기 아닌 것 같잖아. 근데 얘 맞게 아니에요. 얘는 반대로 맞아요. 왜? 역시나 얘는 왼쪽으로 이항하시게 되면 얘네들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면서 지워지면서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쟤는 맞다. 여기 있는 4번과 5번은 좀 여러모로 많이 실수하는 문제니까 오랜만에 체크하시면 되고 6번은 어때요? 자, 얘는 아닙니다. 혹시 이거 아닌 이유 설명할 수 있나? 이거는 왜 아니지? X제곱에 분모가 있어서. 오, 너무 정확한데? 자, 분모에 있을 때는요, 써줄까? 이게 분모에 있을 때는요, 정확히 말하면 얘는 애초에 다항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식, 1차식 이런 말을 쓴다는 건 다항식이거든요. 근데 다시 분모 자리에 x가 있는 애는요, 애초에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쟤는 2차식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니고 이거에 관한 자세한 얘기는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배울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봤고요. 잠깐 오른쪽 페이지 갔다 올게요. 105쪽에 2번 문제입니다. 자, 역시나 뜻 관련해서 이 문제랑 이제 또 하나 유명한 문제가 2번 같은
아까 잠깐 소개드렸는데 시험에 이렇게도 많이 나오거든요. 일단은 시간을 재긴 잴게요. 제가 형식으로라도 30초. 또 이 시간은 제 판단에 뭐 나를 넉넉히 드리는 시간이에요. 오래 걸리진 않아. 자, 이 식이 거꾸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 1대입니다. 나 지금 2차 방정식 돼야 돼 그 말입니다. 그때 a가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얘는 절대로 되면 안 돼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 해서 뜻 관련 유명한 문제들이야. 뜻 관련 문제 두 가지입니다. 혹시 몇 번 나오세요? 5번 맞습니다. 같이 볼게요. 자, 얘는 자, 요게 뜻 관련 문제 두 번째 유형인데 같이 볼게요. 자, 위에 일단 읽어보시면 요 식에 대해서 자, 요 식이 나와 있고요. 자, 요게 지금 x에 대해 뭐래요? 2차 방정식 1대라는 문제입니다. 즉 2차 방정식 되게 해주세요 그 말입니다. 그럼 자 뭐부터 할까요? 이대로 두실 건가요? 자, 아까 말했지만 맞습니다. 일단은 정리부터 해서 어디가 원인인지를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안 되냐라는 거지. 가겠습니다. 그럼 이거 정리하시면요. 크로스입니다. 크로스. 자, 우리 지난번 시험 보면 까먹으면 안 돼. 이번에 똑같이 나와요. 정리하는 거라든가. 자, 얘 암산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이항을 하실 건데요. 여기서 이제 조금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봐봐. 자, 왼쪽으로 이항하시면 얘네 부호 바뀌는 거 맞아요? 네. 자, 색깔펜 열심히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나요? 자, 여기서 동류항 보세요. 동류항끼리 묶어줄 건데 자, 여기 있는 얘랑 동류항 누구예요? 마이너스. 그럼 혹시 얘네 둘을 묶어서 한 개로 합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A 마이너스. 혹시 이런 식으로 합칠 수 있는 거 아시나요? 그러니까 A도 숫자니까 너가 원래 배운 대로 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한 번 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3x 한 번 더. 뒤에 있는 더하기 는 0이다.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얘가 지금 뭐가 되고 싶대요? 나 지금 2차 방정식 되게 해주세요. 그 문제입니다. 하나씩 더 볼게요. 자, 지금 얘 방정식은 맞아 아니야? 맞아요. 방정식은 맞아. 방정식 맞잖아. 이 문제는 뭐다? 2차가 돼야 된다는 거야. 다시 2차가 된다는 말은 요 셋 중에서 무슨 색깔? 빨간색을 먼저 보셔야 되고 여기서 요 자리가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0이 되면 안 됩니다. 다시 얘가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너가 알고 있는 2항이라는 거를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1을 2항하시면 결과적으로 A는 뭐가 되면 안 돼요? 2가 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야. 밑에 몇 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5번은 안 되는 거야. 이 말 이해돼? 5번은 왜 안 된다고? 야, A가 2가 되면 이거 어떻게 돼요? 0이 돼서 없어요. 2차가 아니게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야. 한번 더 해볼까? 유형평 가봐. 유형평 페이지 89쪽 한번 봐주시면. 자, 89쪽에도 관련 문제가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3번 문제 한번 해볼까? 똑같아요. 89쪽에 3번 문제입니다. 자, 얘가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되도록 하는, 되고 싶어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풀이 순서는 제가 한 것처럼 정리부터 하시고요.
2차 방정식이 되기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 를 체크하는 거죠. 정답 혹시 얼마 나오세요? 얘도 5번이네. 똑같이 어떻게 하죠? 자, 얘도 역시나 왼쪽으로 이항을 싹 해서 동료한끼리 쭉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암산할게요. 자, x의 제곱끼리 3x는 친구 없고요. 숫자는 숫자끼리니까 이렇게 정리되는 거 맞아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이 되고 싶은 거니까 이 자리가 절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즉 얘는 0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위에 이항하시면 결과적으로 A는 2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할 수 있겠죠? 돌아갈게요. 자, 개념 표현 돌아가서 다시 104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104쪽에 있는 그 다음 문제는 필수 문제 2번입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필수 문제 2번. 자, 이제 지금부터는 슬슬 이제 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자, 이 친구의 해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는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니죠. 자, 풀이가 한 가지가 아닌데 두 가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답이 두 개 나옵니다. 뭐랑 뭐 나왔어요?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자, 물어볼까? 우리 친구 혹시 어떻게 풀었어요? 대입해서 자, 한번 필기해봐. 첫 번째 풀이는요. 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의도는 실제 의도는요. 자, 아까 말했죠. 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지? 해는 뭐가 해였죠? 위에서 대입했을 때 참이되게 하는 것이 해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의도는요. 대입을 하셔가지고 일일이 확인해 보세요. 그런 의도입니다. 다시 의도는요. 자, 대입해서 구하세요. 그 말인 거예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한번 더 해볼까요? 자, x에다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 보시면 암산할게요. 왼쪽이 4 플러스 2 빼기 2가 되면서 0이 안 나오잖아. 그 말은 얘는 지금 해야 아니야. 해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 더 마이너스 1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얘는 1 플러스 1 빼기 2는 0이니까 얘는 0 맞죠? 얘는 맞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체크를 다 해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해의 뜻이 뭔지 아시면 되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아마 여기까지 할 건데요. 사실 만약에 이번 시험 때 이 문제가 나오면 굳이 이렇게 풀 이유가 없다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동원지 풀이. 이 식을요. 그냥 우리가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푼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이 식의 해를 그냥 직접 구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대입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구하는 풀이가 있다는 거야. 뭐를 이용해서? 혹시 이거 이 식 딱 보면 뭐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크로스로 저거 인수분해가 되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자, 가볼게 한번. 1, 1, 2, 1, 뿔 주면요. 이거 크로스 가능한가요? 네. 얘 조립하시면 요렇게 하나에다가 요렇게 하나에다가 는영 맞나요? 자, 혹시 그 다음에 오랜만에 기억나?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마무리 어떻게 지으면 돼? 각각이 0이 되는 x값 알아본 거잖아. 왼쪽에서 뭐 나와? 오른쪽에서 뭐 나오세요?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흐름 이해돼요? 다시 이제 이 문제의 의도는요, 아직 풀기 전이니까 대입해서 풀라는 의도야. 근데 시험에 나왔잖아. 이렇게 풀지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그냥 푸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105쪽 한번 가볼게요. 몇 개 더 풀어볼게. 4번 문제입니다. 역시나 해 관련 문제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해 관련 문제는 옛날부터 많이 나왔다는 거죠. 이런 스타일로. 사실 습관하게 만들게요. 해라는 말이 나오면요, 또 대입을 한다는 거죠. 고3 졸업할 때까지. 그러니까 보통 뭐 할까요? 모르겠으면 대입을 하세요라고 말합니다. 뭐 해야 돼요? 쌤, 대입하세요. 그런 식으로. 다 풀리 말씀하세요. 풀었어요? 4번 풀고 있는 거 맞죠? 자, 한 글이 나와 있잖아. 뭐 할까요? 대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글을 읽다는 말은 대입하세요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A값 5 나오세요? 자,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뭐 유명하죠. 자, 거꾸로 근을 줍니다. 자, 요게 이제 근이란 말은 다시 말할까? 대입하세요라는 말입니다. 대입하세요라는 말이에요. 대입하겠습니다. 자, x에다가 마산 대입하시면 혹시 이 정도는 암산 되시나요? 자, 이렇게. 자, 얘 계산해서 한번 2항까지 암산할게요. 이렇게 A값 얼마라고? 5가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대입하세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5번 문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도 한번 바로 가보겠습니다. 꽤나 유명한 시험 문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5번입니다. 그리고 들어보시면 우리 지난번 시험 대비 때도 종종 나왔던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이제 지난번 시험 때 했던 거랑 한번 연결 지어 볼게요. 자, 고민해 볼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드시고.
같이 가볼게요. 고민해봤어요? 그럼 제가 한번 시범 좀 보여드릴까요? 자, 5번 문제. 자, 이 문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나와 있잖아. 그쵸? 그럼 사실 너가 이제 원래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방금 잠깐 말했지만 요게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원래 체크를 합니다. 근데 보통 이 유형 자체가 원래 보통은 시험에 나온다고 치면 인수분해가 안 되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럼 물론 저희가 뒤에서 근해 공식이라고 배우잖아. 얘는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는 아니고 의도가 먼저 말해줄게요. 자, 방금도 말하고 왔지만 일단 아무튼 지금 x는 a가 근이라고 써있잖아. 근의 뜻이 뭐라고 했죠? 계속 말하지만 근이 뭐라고 했죠? 대입했을 때 뭐가 되는 수예요? 참이 되는 수예요.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 너가 이제 고등학교 정말 올라가실 거니까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다시 근이라는 말의 뜻은요. 대입하면 참이 되는 수를 말하니까 대입하고 싶다는 거지. 자, 고정관념을 깨세요. 지금부터 x에다가 a를 한번 대입합니다. 자, 이 문제는 바로 위의 문제랑 똑같아요. 전략이. A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대입하면 어떤 식 나오세요? 이 문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이거일 때 이거를 가지고 얘네 둘을 구하세요. 문제가 바뀌는 거예요. 혹시 지난번 시험 때 이런 거 봤던 기억 안 나시나요? 원래 이걸 대입하는 수가 원래라면 학생들 입에서 이거 그 문제네? 라는 말이 보통은 나옵니다. 바로 이어서. 힌트. 제가 하는 말 중에 모양 만들기라는 말 있어요. 이게 딱 그 문제 기억나세요? 어떤 모양을 만드는 문제라는 거 기억나? 지금 우리 친구 말대로 이거 오른쪽으로 뭐 이항을 해서 그 얘를 구하는 것도 가능하네요. a제곱 마이너스 6a가 얼마나니까? 그러면 이 자리가 지금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1을 대입해서 계산 마무리하면 되는 거 맞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이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방금 아쉬웠던 거는 저기까지 써드렸음에도 뭐지 하면 이제 이런 게 다 이어지는 거야. 수학 자체가 참 씁쓸하게 이렇게 다 이어지는 겁니다. 한 번 더. 혹시 이거 기억 안 나세요? 풀어볼래요? 저거 그거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난번 시험 때 기억나? 변형식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제 이번 시험에도 똑같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문제가. 얼마나 좋아요. 문제가 예쁘잖아. 그럼 선생님도 안다는 거지. 다시 이 문제는 근을 구해서 풀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대입을 하셔가지고 요 식을 이용해서 풀라는 문제인 거예요. 기본 전략은 양쪽에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A를 막 나눠줍니다. A를 나눠주시면요. A-6 더하기 A분의 1이 나오면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이 친구 오른쪽으로 이항하시면 되면 얘 얼마라고? 두 문제 그럼 기억하시겠어요? 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문제. 6번도 해볼 수 있겠네요. 6번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해돼? 6번은 바로 하면 왜냐면 다른 책에 이 문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풀기 조금 아쉽
쉬우니까 아껴 먹을게요. 아무튼 뭐 이런 스타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생각에 좀만 쉬어 갑시다. 조금 이르긴 한데 48분이거든. 전화까지 쉬어 갈게요. 푹 쉬셔요. 아마 오랜만이라 좀 또